에디터에 대해서 배우면은 인스펙터와 윈도우를 통해서 커스텀으로 뭐든지 편집을 할 수가 있고, 잘 배우면 굉장히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알아두시기를 추천합니다.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라키 우클릭, 3D 오브젝트 큐브를 하나 만들고, 트랜스폼 리셋, 애드 컴포넌트, 큐브라는 스크립트를 달아줄게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열어서 value라는 인트 값을 만들어서 인스펙터에 보면은 당연히 퍼블릭으로 선언되었으니까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거를 막 변경을 하고 싶어요. 엄청 예쁘게 해볼게요. 에셋에다가 우클릭, 크리에이트 폴더를 만들고, 에디터라는 폴더 안에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에디터에 우클릭,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 만들고, 큐브 에디터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다가 using 유니티 에디터가 있었는데 어디 쓰는지 몰랐죠. 유니티 에디터 써주고, 여기는 모노 비헤이비어 대신에 에디터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타입에다가 붙여줘야 되는데 애트리뷰트로 커스텀 에디터라고 하고, 타입 오브 큐브, 우리가 스크립트 이름을 큐브라고 했기 때문에 에디터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퍼블릭 오버라이드 보이드 on inspector GUI를 사용하면은 base.on inspector GUI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밸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요 했는데, 이 베이스가 없다고 하면은 아무 값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인스펙터에 나오는 GUI예요. 또는 draw default inspector를 사용하면은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개를 만든다 해도 여러 개가 똑같이 나와버리죠. 신기하죠? 그러면 에디터에서 이 큐브에 있는 값을 우리가 예쁘게 변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가져와 볼게요. void on enable은 뭐냐면, 큐브를 비활성화했다가 활성화할 때도 on enable이 되고요. 다른 걸 선택했다가 큐브를 선택할 때도 on enable이 돼요. 큐브를 선택할 때 발동되는 함수예요. 여기다가 큐브라고 만들고, 큐브에다가 타겟을 as 큐브 형태로 변환을 시켜요. 타겟은 우리가 type of cube라고 했었죠. 여기에 달아줬는데 그것을 타겟이라고 하고요. 이 타겟이 오브젝트 형식이기 때문에 큐브 형식으로 바꿔서 이 큐브의 값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에디터 GUI layout.int 필드를 봐보면은 여기다가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큐브 안에 있는 value 가져와서, 이것이 int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 값을 다시 대입을 해준다면 이제 int 값을 반환받습니다. 여기다 값을 이렇게 쓰면은 실제로 int로 들어갑니다. base.onInspector GUI를 써보면은 원래 밸류 그대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 값을 변경하면요, 들어가죠. 저는 여기 앞에다가 라벨 달아주고 싶어요 하면은 int 필드 우클릭 정의로 이동해보면은 이런 것들을 오버라이드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링 라벨하고 int 하는 이 방법으로 알아볼게요. 이 정의로 이동하는 것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보시기도 하면서 어떤 형식 넣으면 되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에 int라고 썼어요, 스트링으로. 그러니까 int 이렇게 써지면서 여기다가 값을 대입하면은 실제 큐브에 있는 값도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GUI 레이아웃 옵션 파람으로 돼 있죠. 이거는 선택사항인데요, 이거를 이용하면 여러가지 할 수 있어요. 이거 지우고 여기 뒤에다가 GUI 레이아웃 옵션 넣을 수가 있죠. GUI layout.width를 100으로 하면은 이것의 가로 크기가 100이 됐어요. 세로도 100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또 옆에다가 추가하면 돼요. 옆에다가 GUI layout.height를 또 추가하면은 이렇게 높이도 100인 정사각형이 됐어요. 자, 이런 필드 같은 경우는 보통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하면 이렇게 인스펙터가 변할수록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expand width를 false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죠. 이거와 자매품으로 높이가 늘어난다 하면은 expand height를 false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여기 깨끗이 만들어주고 큐브의 밸류도 지워줄게요. GUI layout.box가 있어요. 여기는 우클릭 정의로 이동해보니까 텍스처로 된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어요. 먼저 그냥 스트링을 볼게요. 자, 이렇게 박스가 생겼어요. 신기하죠? 이번에는 resources.load로 이 mountain이라는 걸 불러올게요. 그걸 사용하려면 폴더의 스펠링이 정확히 이렇게 돼야 되고요, 마운틴을 그대로 불러올게요. 자, resources.load 마운틴을 텍스처 2D로 변환한 다음에 텍스처에 넣고, 가로 세로가 너무 크니까 100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GUI 레이아웃 옵션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 안에 사진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박스는 기본적으로 expand with height가 false예요. 그래서 강제로 true로 만들어 준 다음에 최소 300, 최대를 600으로 하면은, 최소는 이게 300, 여기부터는 잘리죠. 그리고 최대로 늘리면은 600까지는 커져요. 하이트도 최소 높이 300, 최대 높이를 600으로 하면은 이거 보이죠? 이게 이 콘솔 이렇게 끌어다 놓을게요. 더 줄어들었어요. 자, 더 줄어들었어요. 어쨌든 300에서 600을 왔다 갔다 합니다.
세 번째 거 박스는 그냥 고정값 300, 300으로 고정하니까 300, 300 크기가 나왔죠. 자, 버튼입니다. 버튼은 가로로 익스팬드가 기본적으로 true가 돼 있어서 강제로 false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익스팬드 true를 안 쓰고도 min, max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버튼의 최소 크기는 300이고요. 최대 크기는 600이에요. 이거는 익스팬드가 false가 돼 있어서 쬐깐하네요. 클릭하면 반응이 일어나려면 버튼이 불 형식을 반환하기 때문에 if 문 안에 써가지고 원하는 반응을 쓰면 돼요. 참고로 여기서는 에디터가 프린트가 안 돼서 debug.log를 사용해야 되고요. 이 세 가지 종류의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누르니까 반응하고, 연속 버튼을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누르는 동안에 반응을 하는데 이게 업데이트처럼 계속되는 게 아니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여기 GUI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바뀌거든요. 클릭한 상태로. 그러니까 GUI 업데이트에 따라 연속으로 데이터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드롭다운 버튼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삼각형 달린 모양에 있는 그냥 버튼이에요. 버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토글 같은 경우에는 껐다 켜는 거죠. 불형식으로 만들고 여기를 토글 레프트, 토글 이런 게 있는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에디터 GUI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있어가지고 같이 써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쓰는 토글은 실제로 다시 돌아오면 꺼져 있어요. 자, 여기 토글 세 가지가 있죠. 여기서 이걸 클릭하면은 다른 걸 선택하다 다시 돌아오면 다시 꺼져 있어요.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처음에 말했던 큐브에다가 퍼블릭 불로 토글을 만들고 void on enable에서 target as 큐브 해주고 큐브.토글 이렇게 참조를 하면 되겠죠. 이거는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변형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변형할 때 변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토글 중에서 이것만 지금 여기에 가 있는 경우네요. 불형식으로 포스 그룹 이네이블을 true를 만들고 불 배열로 포스를 다 true로 만들어 준 다음에 begin 토글 그룹과 end 토글 그룹 아래다가 토글들을 넣으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원래 기본은 다 켜져 있고 이거를 끄면 여기 아래들이 클릭이 안 되고요. 이걸 다시 켜면 아래들을 클릭할 수가 있는 토글 그룹입니다. 라벨입니다. 라벨은 그냥 표시되는 글자인데요. 라벨 필드와 셀렉터블 라벨 필드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글자예요. 그리고 복사 가능한 라벨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하고 이런 데다 붙여 넣을 수 있죠. 인트 필드 하나 만들고 begin 호리즌탈과 end 호리즌탈 사이에다가 프리픽스 라벨을 달아주면은 인트 필드가 있는 거 앞에다가, 물론 여기다가 라벨을 달아줄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프리픽스 라벨이 접두사 라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붙는 라벨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앞에 붙는 라벨로 들어가 있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호리즌탈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가로로 다 배열돼요. 이렇게 가로로 다 배열돼요. 그리고 이 상태로 하면은 이상해요. 비긴 호리즌탈, 엔드 호리즌탈 없으면은 이상해요. 기본적으로 수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냥 라벨이 달아진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수평으로 배치해야 되고요. 이번에는 텍스트 필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큐브에다가 스트링으로 텍스트라고 만들고 on enable에서 타겟을 가져온 다음에 on inspector GUI에서는 네 가지를 써볼게요. 텍스트 필드와 앞에 라벨을 붙일 수 있는 기능, 패스워드 필드는 비밀번호처럼 별 모양으로 나오고요. 딜레이드 텍스트 필드는 완전히 다 채워져서 엔터가 쳐지면은 이 텍스트가 채워지는 형식이에요. 이거는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바로바로 반영되는데 맨 끝까지 쳐야 반영이 돼요. 이게 큐브에 있는 텍스트고요. 베이스 이것 때문에 나온 거죠. 그리고 이렇게 쳐보면은 치는 순간에 동시에 나와요. 텍스트 라벨 붙어있는 것도 똑같고요. 비밀번호는 여기다가 치면은 비밀번호로 나오죠. 딜레이 텍스트는 일단 텍스트를 지워볼게요. 써요. 이렇게 글자를 쓰는데 바로바로 반영되진 않고 다 치고 엔터를 누르는 순간 반영이 되죠. 또는 이렇게 친 다음에 바탕을 클릭해도 반영이 되고요. 이번에는 텍스트 에어리어입니다. 엔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GUI 버전의 텍스트 에어리어와 에디터 GUI의 텍스트 에어리어가 있어요. 여기는 높이를 50으로 고정해보고 여기는 변동되게 해볼게요. 위에 거 선택하고 이렇게 엔터 치면은 변동이 되죠. 크기가. 아래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높이가 고정되어 버리죠. 이 정도 크기로. 다음은 윈도우입니다. 윈도우는 새로운 창을 띄우는 방법인데요. 에디터에 create C# 스크립트를 만들고 큐브 윈도우라고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맨 위에 using unity 에디터를 써주고 mono behavior 대신에 에디터 윈도우를 상속받습니다. static void init이라는 함수 위에다가 메뉴 아이템, 메뉴에서 선택해서 클릭할 수 있도록 이 폴더로 만들어주고 type of cube에 대해서, 이게 타겟이에요. 그것을 큐브 윈도우 형식, 자기 클래스 형식으로 윈도우를 띄웁니다.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가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최소 사이즈를 100으로 고정하고 최대를 500으로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윈도우 쇼를 하면은 윈도우 창이 띄워져요. 볼게요. 이그젬플 생겼죠. 여기에 마이 윈도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윈도우 창이 띄워졌습니다. 이름이 큐브 윈도우라고 됐네요. 이 스크립트 명과 똑같네요. 크기를 조정해보면은 100백인 이게 최소고요.
크게 키우면은 이게 최대예요. 500, 500이에요. 여기다가도 물론 인스펙터와 매우 비슷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또는 심지어 IM GUI, on GUI에서 배웠죠. 그런 GUI들까지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0,0으로 기준으로 삼고요. 함수는 void on GUI 안에서 실행되고요. 이렇게 버튼 3가지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하죠? 버튼, 연속 버튼, 드롭다운 버튼 다 반응을 하죠. 인스펙터와 매우 비슷하게 여기다가 다 쓸 수가 있어요. 일단 on GUI 내용 지워주고 여기 민맥스 지워줄게요. 다음은 슬라이더입니다. 큐브에다가 플로트 밸류를 적어주고 큐브에 타겟을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3가지를 해봤는데요. 호리즌탈 슬라이더는 이 값을 최소 최대를 제한해서 높이를 20으로 하고요. 세로 같은 경우는 높이를 많이 높였어요. 여기가 위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거의 값입니다. 에디터 GUI도 똑같습니다. 앞에 라벨을 쓸 수가 있고 이런 거 GUI 같은 경우는 라벨이 없어요. 근데 에디터는 라벨이 있어요. 최소 최대를 쓰면 되겠죠. 자, 이 값을 조정하니까 플로트 밸류가 바뀝니다. 세로도 바뀌고 이 값도 다 바뀝니다. 이번에는 큐브를 int 밸류로 바꾸고 int 슬라이더가 있는데 최소 최대를 정수만 반환합니다. 이걸 움직이면 정수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를 다시 플로트 밸류로 바꾸고 호리즌탈과 버티컬 스크롤바 같은 경우는 자기가 크기를 갖고 있어요. 이만큼 크기를 갖고 있고 최소 최대 위에가 10 아래가 0 이런 스크롤바입니다. 이 크기가 이 10 중에 2라는 거고요. 이게 갖고 있다가 끝에 가면 8이 되죠. 10에서 2를 빼가지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뭐 높이를 조정하고 싶으면은 GUI layout.height를 쓰면 되겠죠. 스크롤 뷰입니다. 큐브에다가 벡터2로 스크롤이라고 만들고 에디터 GUI layout.begin scroll view와 end scroll view 사이에다가 우리가 배치하고 싶은 버튼을 2개 만들어 봤는데요. 버튼 하나는 가로가 150, 세로가 100인 거고요. 두 번째 거는 그냥 높이만 100으로 해봤어요. 그리고 스크롤 뷰의 크기는 100으로 했는데 이 100을 넘어가는 150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영역이 100이란 말이고요. 스크롤 뷰가 설정한 범위 그리고 버튼이 가로가 150이거든요. 그래서 버튼의 크기는 실제로 요만해요. 요만한데 지금 보이는 것은 이거밖에 안 되죠. 아래도 보면은 아래도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크롤의 벡터가 가로, 세로 이런 것들의 벡터를 가져옵니다. 다음으로 기타 입력들을 전부 다 가져와 봤는데요. 헬프 박스 동그랗게 해가지고 표시되는 동그라미, 플로트 값, 딜레이드 플로트 값은 다 써서 엔터가 쳐지면 변하는 값이고요. 인트 값 숫자만 들어가고 딜레이 인트 다 쳐서 엔터가 쳐지면 인트가 등록이 되고요. 더블 플로트의 2배입니다. 플로트 같은 경우는 점이 포함되고 7개만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2345678 이렇게 쓰면 이렇게 잘려요. 크기가 7개밖에 안 되죠. 123.45678 이렇게 해도 7개만 들어가요. 근데 더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쳐보면 여기까지 잘리죠. 15개까지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딜레이드 더블은 엔터가 쳐지면은 들어가는 거고요. 롱 형식은 마이너스 구경 2000조부터 구경 2000조까지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인트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 가능하고요. 롱 형식 엄청 크죠. 벡터2는 x와 y 벡터가 들어가고요. 벡터2 인트는 x와 y 둘 다 인트만 들어가고요. 벡터3는 x, y, z 3가지 인자를 받고 벡터3 인트는 x, y, z가 모두 인트입니다. 벡터4는 x, y, z, w까지 있고요. 컬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컬러, 색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라디언트는 위에는 알파고요. 아래는 색깔이에요. 이렇게 색깔을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면 이거 되고요. 색깔을 선택해서 이렇게 모드를 블렌드와 픽스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커브 같은 경우는 클릭해보면은 애니메이션 커브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다뤄볼 거니까 큐브가 마치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게도 가능하고 여기서 설정을 통해서 루프 하면은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가능하기도 하고 선택하고 핑퐁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하면 여기를 핑퐁으로 하면 사인 함수처럼 움직이겠죠. 그리고 바운드 같은 경우는 콜라이더에서 봤죠. 콜라이더 거기에 센터와 익스텐드 이런 거 있고요. 바운드 인트는 다 인트 값만 들어간 거고 렉트는 XYWH로 on GUI에서 봤죠. 화면의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X만큼 이렇게 띄워지고 Y만큼 내려가고 with height로 크기를 나타내는 거. 렉트 인트는 다 인트만 들어가는 거고요. 인원 플래그 같은 경우는 이거를 클릭해서 뭐 플래그 1 이렇게 이넘 형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에브리띵 하면은 전체 다 선택되고요. 오브젝트를 넣을 수 있는 형식 아무거나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태그는 우리 여기 태그 언태그드부터 시작해서 태그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레이어는 여기 레이어 가져올 수가 있어요. 마스크는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마스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중복 선택도 되고요. 나띵 하면 안 선택되고요. 코드는 이건데 다 큐브 에디터에 넣었어요. 이거를 물론 큐브에다가 만들어서 타겟을 가져와서 큐브.플로트 필드 이렇게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했는데, 이거를 다른 걸 선택했다 다시 클릭하면 다 빵으로 초기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때는 큐브에 해야겠죠. 퍼블릭 플로트로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on enable에서 큐브를 가져와서 해야겠죠.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그라데이션과 커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초기화 안 됐다고 하면서 에러가 뜨기 때문에 초기화를 해줬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참조할 수가 있어요. 블로그에 코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만 언급할게. 오브젝트 필드는 모든 형식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타입 오브 오브젝트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모든 형식을 대입한 다음에 그걸 가져올 수가 있죠. 여기서 만약에 트랜스폼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다가 트랜스폼 강제 형변환해서 트랜스폼인 값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앞에를 오브젝트가 아니고 트랜스폼으로 하면은 넣을 때 트랜스폼을 넣어야 될 것 같게 생겼죠. 그리고 이것이 오브젝트를 반환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트랜스폼 이 값을 똑같이 대입을 해줘야 트랜스폼으로 변환이 됩니다. 근데 저는 오브젝트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대입할 수도 있는데요. 이 퍼블릭 트랜스폼 tr을 큐브에다가 써주고 여기서 참조할 변수 serialize property tr이라고 만들고 on enable에서 serialize object.find property 이 맨 앞에가 s가 대문자가 아닙니다. 소문자예요. 거기에 find property 즉 우리가 타겟을 참조하는 거기에 이름 tr이죠. tr를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serialize property 형식으로 대입을 해요. 그리고 on inspector에 표시될 때는 editor GUI layout.property 필드를 통해서 여기 안에는 첫 번째 인자로 serialize property 직렬화된 프로퍼티를 대입을 하고 두 번째 인자에는 여기는 new GUI 콘텐츠를 통해서 앞에다가 라벨을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직렬화를 통해서 저장을 하면은 마지막에 serialize object에 apply modified property를 써야 여기서 수정한 값이 대입해지는 거고요. 보면은 이거는 큐브 거고요. 이거는 에디터 거예요. 에디터에서 다이렉션 라이트를 참조하면은 실제로 대입에 들어갔죠. 다른 걸 클릭했다 다시 돌아와도 마지막에 어플라이 했기 때문에 대입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tr을 이렇게 따로 받는 게 아니고 어플라이로 가능하다는 거. 이번에는 비긴과 엔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큐브 윈도우를 열어주세요. init 부분이 윈도우가 열리는 부분이고 on GUI가 표시되는 부분인데요. begin area와 end area 사이에다가 버튼 두 가지를 넣어봤어요. 그리고 렉트를 넣으면 되는데 10이 떨어졌고 100의 크기를 갖고 있는 그 사이의 영역을 지정해서 버튼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example my window 클릭하니까 이 사이에 버튼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잘 안 보이죠? begin area 우클릭 정의로 이동해보니까 뒤에다가 GUI 스타일을 넣을 수가 있죠. 이건 뭐냐면 뒤에다가 new GUI 스타일 하고 박스라고 쓰면은 윈도우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0, 여기 10이 떨어졌고 이 사이에 들어가 있죠. 에어리어는 인스펙터가 아닌 윈도우에서만 됩니다. 이 스타일은 뭐 박스가 될 수 있고 버튼이 될 수도 있고 버튼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로 버튼 모양인데 이거는 뭘 넣으면 되냐면 우클릭, 크리에이트, GUI 스킨 있죠. 여기서 이런 글자들의 형태를 가져와요. 이름을 통해서 이 네임 소문자로 써도 되고요. 이 대문자로 써도 돼요. 이런 스타일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New GUI는 지워줄게요. 그리고 begin horizontal과 end horizontal 사이에다가 원하는 걸 배치하면은 가로로 배열되죠. 그리고 여기 형태가 있는데 GUI 스타일을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스트링 형식으로 박스라고 해도 돼요. New GUI 스타일 안에 안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박스로 하고 버튼은 크기를 고정하고 하나를 더 고정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간격을 띄울 수가 있는데 스페이스는 고정된 간격이에요. 일단 이 둘은 비활성화 해볼게요. 자, 스페이스는 20만큼 고정된 간격을 갖고 있고요. 그렇죠. 플렉시블 스페이스는 이 간격이 유동적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줄으면 줄고 그렇죠. 세퍼레이터도 비슷한데요. 두 개를 나누는 역할을 해요. begin vertical, end vertical 사이는 수직으로 원래 기본적으로 됐는데 이거를 또 그룹을 만들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가로를 고정했지만 하나는 가로를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xpand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고요. 박스로 둘러쌌네요. 하나는 높이만 고정됐죠. 이번에는 페이드 할 수 있는 토글을 사용해 볼게요. 애님 불 형식으로 show fade라고 만들고 이거는 애니메이션 가능한 불 형식인데 우클릭 빠른 작업, using unit editor, animated value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초기화할 때 기본적으로 불 형식을 pulse로 만들고
바뀔 때마다 리스너를 달아줘가지고 잠시 대기를 시킵니다. 다시 그려질 때까지 리스너를 달아주는데요. On Inspector GUI에는 any 불형식의 타겟을 설정해주는데 에디터 GUI의 토글 레프트, 그래서 키고 끄는 것을 받아요. 그리고 쇼 페이드를 보면은 페이드 형식이 있어요. do float를 to인을 시킨다.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true일 동안은 이게 실행돼요. 위에서 스무스하게 내려와요. 그리고 안에다가 적어줄 내용을 적어주고요. 마지막에 end fade 그룹으로 이걸 빠져나갑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페이드 하기를 클릭하니까 스무스하게 내려왔죠? 해제하니까 스무스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하나를 더 볼 게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자식처럼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이게 뭐냐면 인덴트 레벨이에요. 여기를 하나를 플러스 하면은 이 세 가지들이 한 칸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여기서 플러스 1이 됐기 때문에 0으로 만들어 주면은 이 뒷부분부터는 다시 자식처럼 들어가지 않게 되죠. 인덴트 레벨의 기본값은 0인데 여기를 뭐 2로 만들어 버린다, 여기다 0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하면 두 칸 이동했다가 두 칸 뒤로 오겠죠. 그렇죠. 두 칸 뒤로 왔죠. 애님부를 사용하기 위해 에디터 animated value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것은 러프를 한다. 0에서 1을 반환하는 불형식이다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fold out 헤더 그룹을 알아볼게요. 이게 접힌 모습이고요. 이걸 클릭하면 펼친 모습이에요. 여기에 값이 들어갈 수 있죠. 불형식으로 만들고 기본 상태는 true고요. 만약에 이게 열려있고 셀렉션 액티브 트랜스폼이 뭐냐면 셀렉션이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를 보면은 많아요. 굉장히 액티브 오브젝트, 활성화되어 있는 오브젝트 형식이고요. 활성화되어 있는 게임 오브젝트, 트랜스폼, 그리고 셀렉션이 여러 개라면은 게임 오브젝트스 여러 개의 배열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컨테인스 오브젝트, 어떤 오브젝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 중에 하나 액티브의 트랜스폼 컴포넌트까지 가져와요. 선택되어 있는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벡터 3 필드를 통해서 그대로 인자를 주고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변한 값이 큐브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반영이 그대로 되죠. 그대로 반영되죠. 근데 만약에 큐브가 여러 개 있어요. 하나 더 복사해 볼게요. 여러 개 있을 때 두 개를 선택하면 멀티 오브젝트 편집이 지원되지 않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냐면 에디터 클래스 위에다가 can edit multiple object를 하면은 다중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둘 다 선택하니까 둘 다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지금 보면은 하나만 작동하는데 왜냐하면 하이라키상 위쪽만 작동을 했어요. 액티브 트랜스폼 하나만 갖고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쇼 포지션이 true라면 열려있는 상태라면 트랜스폼의 렌스를 가져와서 포문을 돌겠죠. 그럼 여러 개를 선택하면 이게 여러 번 뜰 거예요. 두 개를 선택했다면 두 개가 뜨겠죠. 그거를 각각 컨트롤 할 수 있게 돼요. 트랜스폼스 i를 통해서요. 하나만 선택하면 하나만 뜨는데 둘 다 선택하면 두 가지가 인자가 뜨죠. 신기하죠. 이렇게 각각 컨트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true로 초기화 해줬기 때문에 여기를 pulse로 초기화 해주면은 이거를 다른 걸 선택했다 다른 걸 선택하면 기본으로 펼쳐져 있는 상태예요. 아시겠죠? 큐브에다가 셀 그리드 인트와 셀 스트링 배열을 만들고 배열들에 뭘 넣을 건지 스트링 배열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에디터에서는 큐브를 가져와서 셀 그리드 인트를 통해서 여기다가 인덱스를 대입을 해주고 받아주고요. 여기는 셀 스트링, 여기를 물론 큐브에서 안하고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2라는 숫자는 가로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총 너비, 총 높이입니다. 보면은 셀처럼 나타나는데 0번, 1번, 2번, 3번입니다. 셀 인트에 0, 1, 2, 3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다가 스트링이 아니고 텍스처를 넣을 수가 있는데 퍼블릭 텍스처 배열로 큐브에다가 만든 다음에 에디터에서 보일 수 있도록 베이스 on 인스펙터 GUI를 써주고 여기다가 텍스처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마운틴을 4가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트링 배열 부분만 셀 텍스처 부분으로 바꾸고 보면은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덱스 나오죠. 선택된 거. 그러면 이걸 선택된 걸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은 아래에다가 GUI.changed 뭔가 바뀌었다 하면은 판단을 찍어볼게요. 클릭을 하면은 뭐가 판단이 되어서 판단이 뜨는데 똑같은 걸 클릭해도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원하는 것만 바뀐 게 아니에요. 위에 하나 더 버튼을 만들어 봤을 때 이것까지도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버튼을 눌러도 판단을 해버리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4개 안에서만 판단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범위 안에 있는 곳에다가 begin change 체크와 end change 체크를 달아줘서 end change 체크가 불형식을 반환하기 때문에 if문 안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이에 있는 값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판단을 안 하지만 이거를 선택하면은 판단을 합니다. 아주 좋네요. 다음은 빌드 타겟에 따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PC와 안드로이드가 있어요. begin build target select grouping과 end grouping 사이에다가 시작할 때 이거를 담아두고 이것이 빌드 타겟 그룹의 안드로이드라면
뭐가 뜨고 스탠드 언론이라면 PC에 관한 것이 띄우고 이렇게 라벨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그 외로는 iOS, WSA, unknown 등 여러 가지들을 또 추가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툴바를 만들어 볼게요. 글자를 쓰고 다른 걸 선택하면 여기도 글자를 또 쓸 수 있고 버그 없이 아주 잘 되죠. 큐브에는 이 두 가지를 써줍니다. 참고로 여기 인트는 초기화를 해줘야 오류가 생기지 않아요. 큐브를 가져오고요. 비긴 체인지 체크와 엔드 체인지 체크 사이에다가 이 툴바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큐브의 셀 인덱스를 주고받아서 0번, 1번을 판단합니다. 여기에 스트링 배열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물론 큐브에다가 써도 되지만 여기다가 쓰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바뀌었다 하면은 엔드 체인지 체크가 true가 되었기 때문에 GUI에 포커스 컨트롤 널로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여기를 뭐 쓰는데 여기에 포커스가 지금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해제해줘야 되거든요. 다른 걸로 넘겼을 때.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해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도는데 큐브의 셀 인덱스에 따라서 0번이면 텍스트 필드 0번을 띄우고 1번이면 텍스트 필드 1번을 띄워서 각각의 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물론 여러 가지들을 띄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팝업입니다. 여기다가 선택을 해서 0번을 선택하면 0번째 있는 거, 1번을 선택하면 첫 번째 있는 것이 뜹니다. 두 가지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큐브에 있는 값은 그대로 두고요. 팝업을 띄워가지고 인덱스에 따라서 0번이면 이거, 1번이면 이게 띄우게 됩니다. 쉽죠? 그리고 인트 팝업이 있어요. 인덱스 0번일 경우 10이 들어가고요. 인덱스 1번일 경우 100이 들어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on GUI를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base.onInspector GUI를 써주고 여기 있죠? 이거를 선택하면은 0번을 선택했다 하면은 10이 들어가고요. 1번을 선택했다면 100이 들어가요. 0번이면 10이 들어간다는 거. 이 값이 들어가서 스위치가 10이면은 이거, 100이면은 이게 뜨게 됩니다. 이번에는 인엄 팝업입니다. 인엄 형식으로 팝업을 띄워서 원하는 거를 띄울 수가 있어요. 큐브에다가 표시할 텍스트 그리고 인엄 스테이트를 만들고 인스턴스를 스테이트로 만듭니다. 그리고 인엄 팝업을 띄우는데 큐브의 스테이트를 갖고 와서 인엄 형식을 반환하기 때문에 큐브.점 대문자로 된 스테이트 둘 중에 하나를 선택받아가지고 큐브 스테이트에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따라서 참고로 스위치 쓰고 이 상태를 쓰고 이거 눌러서 누락된 사례 추가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아이들이면 띄울 거, 워크맨은 띄울 거 하면은 뜨게 됩니다. 재생과 중지를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 게임이 실행되고요. 여기가 스탑으로 바뀌면서 스탑을 누르면 게임이 멈추게 됩니다. 에디터 애플리케이션 is playing에 따라서 플레잉이 true라면 스탑이란 걸 라벨로 띄우고요. 아니면은 플레이를 띄우고요. 버튼에다가 스톱 또는 플레이를 여기다가 이름을 써주고 에디터 애플리케이션 execute 메뉴 아이템이 뭐냐면 에디터에서 가능한 행동인데요. 메뉴에 있는 이거를 실행하는 거예요. 여기 에딧 있죠? 여기에서 플레이 이 부분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가지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이름만 정확히 맞춘다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GUI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하면은 다음부터는 다 노란색이 되는 거고요. 여러 개 있어도 다 노란색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보이게 돼요. 여기 다 노란색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흰색으로 만들면 기본이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뜨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셀 버튼 바꾸기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예요. A, B, C가 반복되죠. 클릭할 때마다. 그리고 셀은 그냥 스트링의 배열인데 64개예요. 그래서 8개씩 나눠가지고 각각 원하는 게 B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거예요. 큐브에는 세 가지를 만들어 주고요. 사이즈와 셀을 정해주고 뉴 스트링 64하고 여기다가 왜 A로 이렇게 초기화를 안 했냐 하면은 너무 많이 써야 돼서 64번을 써야 돼가지고 안 했고요. 그리고 셀 스테이트를 ABC 중에 하나로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뭐 더 추가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요. 큐브를 만들고 on enable에서 초기화를 할 건데 큐브의 셀 0번만 판단해서 그게 비어있다 하면은 포문을 돌아서 A로 다 채워버립니다. 볼게요. 자, 지금 기본 상태는 다 A고요. 다른 걸 선택했다 오면 on enable이 실행되기 때문에 다 A로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on inspector GUI에는 인덱스를 하나 만들고 포문을 2번 돕니다. 하나는 세로를 돌고 8번을 돌겠죠. 큐브다 사이즈가 8개를 했으니까 8번을 돌겠죠. 여기는 수직이고 이 포문은 가로예요. 비긴 호리즌탈, 엔드 호리즌탈 사이에 넣어가지고 이 버튼의 사이즈를 50, 50으로 정해준 다음에 버튼에다가 이름이 있죠. 큐브의 셀 인덱스라고. 인덱스는 여기서 계속 증가하는데 이 두 가지 포문을 돌면서 88이 64번을 돌아가지고 0부터 63번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증가할 때마다 큐브의 셀을 가져와요. 여기에 담겨있는 스트링 값을 가져와요. 그래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스트링을 바꾸는데 큐브의 셀 인덱스가 셀 스테이트 0번, 즉 A라면은 1번으로 바꾸고 1번이라면 2번, 2번이라면 0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다른 걸 선택했다 와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당연히 버튼이니까 텍스처로 할 수도 있겠죠. 마운틴이랑 버튼으로 해볼게요. 큐브는 이렇게 써주시고요. 텍스처로만 바뀌었어요. 여기는 64하고 여기는 일일이 대입을 할게요. 자, 셀 스테이트를 두 개로 만들고 하나는 마운틴, 하나는 버튼을 대입해 줄게요. 그 다음에 큐브 에디터에서는 널이면은 resource.load를 사용해서 마운틴을 대입을 해주고 여기 안에는 버튼이 텍스처가 되기 때문에 0번이면 1번으로 바꾸고 1번이면 0번으로 바꾸라 이렇게 해주고요. 클릭을 해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다른 걸 선택했다 와도 돌아와서 보면은 셀을 보면은 바뀐 게 들어가 있네요. 대박이네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텍스트 에셋을 추가하면은 큐브를 추가한다 하면은 이렇게 표시되는 거 여기서 편집은 할 수 없어요. 다시 돌아오면 초기화돼요.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오브젝트 필드가 어떤 형식이든 받을 수가 있죠. 타입 오브 텍스트 에셋만 받을 수 있고요. 이거를 텍스트 에셋으로 주고받고 오브젝트 형식을 반환하기 때문에 텍스트 에셋으로 강제 형변환한 다음에 거기에 넣고 이것이 널이 아니면은 스트링으로 텍스트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크롤 뷰를 만들어서 시작과 끝을 정해주고요. 하이트를 600으로 해서 텍스트 에어리어 엔터가 들어간 텍스트 공간을 만들어서 이 텍스트를 표시합니다. 표시한 거를 다시 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애니메이션 커브를 사용해서 큐브를 움직여 볼게요. 두트윈 같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 대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커브 형식으로 커브 X를 만들고 셋 커브를 통해서 셋 커브는 큐브 에디터에서 호출할 거예요. 여기 있는 변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에서 현재 큐브에 달려있기 때문에 큐브의 포지션을 new vector 3 curve.evaluate 이 시간값을 통해서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큐브 에디터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커브 필드를 통해서 라벨을 붙여주고 커브를 주고받고 이 값에 따라서 큐브의 함수를 인자를 매개 변수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택해서 원하는 거 선택해서 자, 원하는 걸 선택했는데 안 된다 하죠. 왜냐하면 이게 또 초기화 해줘야 돼요. 커브 X가 애니메이션 커브 형식을 받죠. 애니메이션 커브 닷 리니어 이걸로 하면 되겠죠. 리니어 보면은 타임 스타트, 밸류 스타트, 타임 엔드, 밸류 엔드 있는데 0011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게 인스턴스가 안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대로 움직여 볼게요. X로 움직이죠. 부드럽게 움직였죠. 이거를 반복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 선택해서 핑퐁으로 하면은 토끼가 뛰는 것처럼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사인 함수도 가능한데요. 이런 거 선택하고 이거를 핑퐁으로 한다면 이제 사인 함수처럼 보이죠. 부드럽게. 자,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0에서 1 사이인데 값을 키우고 싶다 하면은 진폭을 키우고 싶다 하면 5로 하면은 진폭이 커지죠. 자, 0에서 5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대박이네요. 버튼에다가 스킨을 입혀볼게요. 간단하게 버튼을 만들고 여기다가 진짜로 우리 버튼 이미지를 넣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프로젝트 우클리 크리에이트 GUI 스킨을 만들고 이름을 GUI 스킨이라고 만들게요. 여기에 버튼 부분이 있는데 저는 커스텀으로 만들어 줄게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맨 아래 커스텀 스타일이 있는데 여기서 사이즈를 4개로 만들고 맨 마지막 거를 이름을 변경할게요. 마이 버튼이라고 하고 놈 아래 백그라운드를 우리 버튼 이걸로 바꿔준 다음에 일단은 대입을 해볼게요. 이거를 큐브에다가 퍼블릭 GUI 스킨이라고 만들고 여기다가 GUI 스킨을 대입을 해준다면 에디터에는 큐브를 이네이블에 초기화한 다음에 GUI 스킨에 큐브에 GUI 스킨 대입해주면 됩니다. 온 인스펙터 안에다가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버튼 옆에 마이 버튼이라고 추가를 해주면은 스트링 텍스트 옆에 GUI 스타일 부분에 이거를 쓴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면 자, 잘 보세요. 인스펙터 하나를 더 띄울게요. 하나를 고정하고 인스펙터 우클릭, 애드 탭, 인스펙터를 추가합니다. 이런 데다 끌어다 놓고 여기는 GUI 스킨을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여기는 고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보더 부분인데요. 이게 구 슬라이스가 가능해요. 5로 하면은 적당한 것 같고요. 여기 패딩을 주면은 여기 안쪽에 간격이 커져요. 이걸 키우면은 마우스 올리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죠. 폰트 크기를 키우고 싶다. 키우면 돼요. 폰트를 바꾸고 싶다. 바꾸면 되고요. 글자의 위치 조정하려면 미들 센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패딩이 여기 아래서부터 왔기 때문에 위에서도 올려줄게요. 탑과 발음을 60씩 주면은 중간에 위치하게 되네요. 자, 마진을 주고 싶다. 간격을 이렇게 띄우고 싶다 하면은 마진을 주시면은 되시고요.
마진 이렇게 주시면은 간격이 띄워지게 되죠. 그만큼.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